여름이 되면 많이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는 여름에만 화가 나요. 여름에만 화가 나는데 이거 병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름만 되면 그렇게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알고 보면 달라지는 게 있고 안 좋아하다가 곁에 두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니다 싶을 때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또 곁에도 두시고 계속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이 향수를 맡았을 때 직관적으로 떠올랐던 게 정은채님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 맞아요. 쇼컷으로 나왔잖아요. 네. 혹시 살면서 쇼컷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김모림은 고수에서 저와는 정반대의 매력이시지만 상당히 이 향수를 뿌릴 법한 느낌이에요. 그쵸. 너무 맞아요. 여성스럽지 않고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걸크러쉬향? 쇼컷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보다 여자에게는 쇼컷을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사실은 머리 망하면 어떡해 묶고 다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묶을 수도 없어. 맞아. 근데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에서 오는 그 걸크러쉬 그 자체인데 사실 그럼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정은태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필모그래피의 다양한 작품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빠찡코에 거기서 나오는 되게 순정적이고 부드러운 고전적인 느낌 있죠. 그 느낌도 너무 좋고 잘 살리셨지만 이 정면의 역할이 너무 찰떡이라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잘생긴 오빠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잘났고 똑똑하고 지적이고 앞서가고 뭔가 그런데 따뜻함이 있고 웜톤보다는 쿨톤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또 묘하게 알 수 없는 신비주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그 역할과 그 배우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한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성적인 느낌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쿨가인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향수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뿌리셨으면 좋겠는 그런 그러니까요. 너무 찰떡 같은 이미지 매칭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특히 우리가 아쿠아 향수는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고 실제로 향수에는 우리가 알코올도 있기 때문에 체온을 좀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향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지속력이 좀 짧다. 그 점이긴 해요. 향료 자체의 특성이기도 한 게 아쿠아라든지 시트러스나 이런 그린 향료들 자체가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짧은 시간만큼 자주 뿌려주면 그만큼 알코올이 또 발향되면서 체온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안 그래도 덥고 짜증날 때 이 향수도 수시로 뿌리시면서 청량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름에 쓰기 좋은 향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름에 쓰기 좋은 향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많이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전에 저는 요가를 꾸준히 해서 요가원을 다니는데 요가원에서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 소문이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본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기는 여름에만 화가 난대요. 여름에만? 여름에만 화가 나는데 이거 병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듣고 모르겠네요. 이 한마디만 듣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얘기해보시라 했더니 다른 계절은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그렇게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불쾌지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여름에 화가 나는 거 뭔가 정신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린 불쾌지수라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여름에 우리 그냥 생각했을 때 뭔가 또 온도가 올라간다 습도가 올라간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통계를 보더라도요 여름이 되면은 사건 사고 다툼 분쟁이 실제로도 많이 올라가서 평소에 넘어갈 것도 그냥 더운 날씨와 습도 자체만으로도 트리거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기분은 뇌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더위가 사실 심해지면은 뇌에서 감정 조절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좀 느껴요. 그래서 더위에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느끼게 되고 실제로 분노도 그렇지만 여름에 공황발작 같은 거 있잖아요. 공황발작이나 불안감이 더 심해졌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사실 꽤 많아요. 사실 저도 여름만 되면 좀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중 한 명이긴 한데요. 저는 특히 또 많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일정이 딜레이가 될 때면 정말 화를 많이 내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요즘 있잖아요. 분조장이라고 요즘 MZ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정신과적으로 좀 어떤 질환 중 하나인가요? 물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면담을 했을 때 100명을 만나면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하는 분은 사실은 5명도 안 돼요. 즉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일종의 분노는 현상. 되게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가 있거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계획대로 돼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데 단추가 틀렸네, 밀렸네 이런 것들을 예민함을 느끼는 분에는 사실 기저에는 완벽주의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즉
분노나 화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핵심 감정이 아니고 대개는 2차적인 감정이에요. 아. 그래서 1차적인 감정을 찾으면 네. 오히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계획이 틀어질 때 화가 나요. 그 기저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히 살고 싶고 주어진 거 다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구나. 그걸 인정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걸 오늘 완벽하게 다 하면 어떻게 되지? 달라질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무조건 화가 많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묘하게 솔루션이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이 1차 감정인지만 알아도 그거 완급 조절 좀 가능해져요.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이 80이라고까지 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 인생도 80이라고까지 했을 때 하루하루가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없겠죠. 그쵸? 그럼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행복한 삶일까? 맞아요. 틀에 박힌 삶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오늘 계획이 틀어져서 뭐가 좀 밀린 건 내 삶에서 먼지 같은 맞아요. 거구나. 여기서 그냥 자기 위안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수정. 완벽주의인 분들이 수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망쳤네 집에 가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수정해서 그럼 나는 지금 뭐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은행도 가고 학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직원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1시간 처리할 일을 3시간 처리해서 내 아까운 시간과 공간을 다 잡아먹고 화나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 너무 기분 나빠서 남은 약속 줄 캔슬.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오늘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안 풀려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집중이 안 돼요.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맞아. 근데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지나가요. 이게 우리가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의 화를 다스리는 거. 묘하게 오늘은 상담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상담을 받아버리게 됐는데 아니에요. 사실 맞네요. 뭔가 분노가 들어서 단순히 이 분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 내면에 있던 1차적인 원인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보고 그걸 알게 되면 분노의 크기가 줄고 수정해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면 그런 분노에서 전환이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진짜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치료의 목표가 뭐예요? 치료의 목표를 꼭 여쭤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화를 안 느끼고 싶어요. 화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떡하죠? 화는 나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화의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 화를 아까 수정했던 것처럼 바꾸는, 즉 화를 우리가 그냥 느끼고 멈추는 게 아니라 화를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 그건 할 수 있고 그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바꿔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화가 나요. 제가 최근에 화났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출근하기 전에 가장 큰 교차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호 한 번 걸리면 되게 오래 걸려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날 신호 땅땅땅 받으면 딱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어떤 차가 제 앞에 딱 끼어들었어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차 때문에 신호를 못 건넜는데 그 차는 갔어요. 정말 화나죠. 진짜. 그래서 그 신호등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올라올 것 화가 같은데요? 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좀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 신호등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데 왜 나는 오늘 이 상황에 화가 나지?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1차적으로는 예고 없이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난 건 맞아요. 근데 아마도 저 사람의 운전 습관은 오늘뿐 아니라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무리한 것 때문에 발목 잡힐 거예요. 처벌을 받건 딱지를 끊기건 내가 오늘 화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런 패턴으로 본인이 뭔가 불이익을 받겠지.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따져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불이익을 오늘 나에겐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받겠지. 기다려보자. 이 마음과. 그래서 화가 조금 지나가면 근데 왜 나는 오늘 이거에 화가 나지? 왜냐면 저 그날 늦었거든요. 아침에 약간 꼬물거릴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이것까지는 하고 가야지가 되다가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러면 바꿀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화를 밖에서만 찾으면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언제 어떻게 누가 나한테 자극을 할지 계획이 틀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바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일 아침에는 조금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지금 가도 진료 시간은 좀 늦었네. 그러면 병원에 전화해서 제가 좀 늦을 테니 일단 저희 향기 있잖아요. 향기도 좀 맡고 계시고 차도 한 잔씩 드리고 조금 양해 부탁드려 주세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 이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화를 보면은 묘하게 아래에 있는 택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계획이 틀어지거나 누구한테 방해를 받았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보통 어떨 때 좀 화가 나는 것 같으세요? 뭐 상대방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답답할 때도 화가 날 것 같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아까 같은 상황, 그럴 때도 화가 날 것 같고, 배가 고플 때? 맞아요. 근데 진짜 말씀처럼 말씀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화 자체가 1차 감정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네.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핵심 감정을 알게 되면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화가 많은 분들에게는 화를 동력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동력으로요? 왜냐면 사실 우울감이라는 감정은 힘이 약해요. 우울해지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죠. 하지만 화는 뜨거워지고 달려가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에너지가 있죠. 네. 그 에너지를 아까 말한 원인을 찾아서 행동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안으로 쓰자로 바꾸면 그게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식. 일단 화가 너무 났을 때는 일단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아, 무조건 일단 피하라. 왜냐면 화가 이렇게 돌이켜 보려면 화가 막 났을 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도망가야 돼요. 네. 근데 제 다른 환자분이 회사원이에요. 네. 민원을 상대한 일을 하는데 화가 나면 그 민원인이 가고 나서 혼자서 계속 혼잣말을 해요. 아이씨 진짜 잘. 그래서 주변 동료들 다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뒤에서 이 사람을 욕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화는 나죠. 하지만 화가 나서 내가 2차적으로 했던 행동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던 거는 사실 그분 담배 안 피거든요. 흡연실이라도 가라. 화장실이라도 가라. 소리 질러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종이를 찢어도 되고 뭘 해도 된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거기 가서 하고 돌아온다. 그게 일단 가장 1번이고 네. 그래서 화가 좀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화는 혹시 24시간 동안 화나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그런 적은 어려워요. 없었던 것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이거는 분노조절 장애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는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 그때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 그 사람 말에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저랑 찾다 보니까 그분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되게 취약해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자기의 열등감에서 오거든요. 네. 자기가 사실은 이 직장이 계약직이에요. 자기를 계약직으로 무시한다.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깔려 있어요. 네. 사실은 그 민원인은 그냥 화를 내러 온 거지 이 사람이 계약직인 것도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내 트리거, 내 열등감이 건드려진 거예요. 네. 아, 내가 이거 왜 화가 났지? 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는 거 힘들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거 맞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말하면서 그걸로 그냥 언성을 높였지 나를 무시한 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누가 와서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가 지금 자존감이 취약해서 그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하면 이 감정이 좀 다스려져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묘하게 정신승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이렇게 무시받는다고 느껴지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야 개선점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뒷담화가 너무 많다. 뭘 뒷담화하지? 아까 그런 태도. 그러면 이건 피하자. 그러니까 또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나 스스로 내가 너무 계약직이라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아,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지. 오늘 저녁부터는 학원을 다녀야겠다. 여기서 정규직이 되긴 어려우니 내가 플랜 B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하는 것들이 말한 것처럼 묘하게 그 사람이 나를 화에 났다 해서 나로 바뀌고 네. 나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그리고 움직일 만한 동력이 좀 됐죠. 그리고 하기 싫을 때마다 이런 수모 안 당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화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 와, 진짜 화를 이렇게 동력으로 삼아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저도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서 듣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요즘 MZ들이 쓰는 말 중에 럭키비키라는 말 있잖아요. 알죠. 압니다. 화 나는 상황 오히려 럭키비키다.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환자분들이 처음에 화났다고 저한테 오실 때 네. 언성도 높아지고 그 일 하면서 흥분하시거든요. 딱 마지막에 이 과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진짜 딱 차분해지고 딱 몰입하고 각 정지하신 다음에 원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게 동기예요. 화를 안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바꿀 마음을 갖는 게 동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계약직 탈출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나의 깊은 열등감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현실감이 있는 방법을 찾고
갖고 화를 동력으로 삼는 게 가장 우리가 건강하게 열등감, 자존감, 화를 또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게 어쩌면 조향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단순히 첫 향을 맡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저를 살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 문제도 내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저를 들여다봤을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마음과 향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일기장에 적어놓고 아닙니다. 옛날 사람 일기장에 적어놓고 다음번 제가 꼭 써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쿠아 디 파르마 미르투 이 향수에서부터 여름철에 쓸만한 이런 아쿠아 향수 분노를 어떻게 이용할지 분노를 다루는 법까지 같이 오늘 다뤄봤는데요. 오늘 다루면서 혹시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뭔가 분노를 다루는 게 되게 사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듣고 보니까 단순한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잠깐 화를 삭히고 내가 다시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보면서 수정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을 맞았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좀 얻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향기들이 우리가 뇌의 변형계에 도달해서 바로바로 감정을 조금 다뤄주기 때문에 특히 분노가 많을 때는 우리 시트러스 향기 이런 향기들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향기들을 곁에 두고 또 맡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침착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름에 화 많이 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아쿠아 디 파르마 미르토 향기 맡으시면 뭔가 감정의 리프레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향기 이야기 해봤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나는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향기 여정으로 가는 비밀번호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